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보증금 증액과 확정일자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게 하는 얘기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 경매를 낙찰받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인수사항 파악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인수사항 파악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 뜻은 뭐냐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다라는 단어는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보증금을 전액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대항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낙찰자가 나타나면 그냥 바로 나가야 됩니다.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해도, 일부 받아도, 전액 받아도 무슨 상황이 되든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경우를 대항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구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구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별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좀 더 이게 내용을 세분화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보증금의 경우에는 입찰자 입장에서, 즉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의 전액 배당을 법원에서 다 받는지, 법원에서 배당을 전부 다 받는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전액 배당을 받는다면 뭘까요? 낙찰자는 인수사항이 없겠죠. 그러나 전액 받지 못한다면 낙찰자는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액 인수를 해야 되므로 그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때 배당을 받고 안 받고의 중요한 점은 바로 확정일자가 됩니다.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없이 일부 배당을 받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 세입자처럼 보증금 금액이 크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정일자라는 거는 이렇게 저는 줄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용을 쓰거든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줄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과는 상관없습니다. 대항력과 상관없이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가 있다면, 즉 그때는 줄석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줄석이라는 권한이 없다면, 즉 확정일자가 없다면 확정일자가 없다면 세입자는 배당을 받지 못하므로,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라면 낙찰자는 세입자의 배당 보증금을 전액 인수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있는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요. 자, 이 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00년 12월 13일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이므로 기본적으로 본다면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표시된 최선순위 설정일자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떻게 따진다면 정확히 보면 말소기준 권리가 맞지만 인수사항을 파악하기에는 그 이하는 소멸이 전부 아닐 수도 있다. 좀 단어가 이상한가요? 어쨌든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세권이 있었고요. 8,500에 대한 전세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전세권이 있었고요. 2012년도에 근저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다. 즉 만약에 전세권이 없었다면 최선순위 설정이 뭐가 될지 이것까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죠. 보통 말소기준 권리라는 걸 정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함이 기본 원칙이잖아요.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일 처음 권리가 전세권이라면 이 한 번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다음 근저당까지 눈여겨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입사 전시가 있는데요. 세입자 전시는 1차 8,500만원 확정일자가 없으면 나오는데, 이거는 이 1차 8,5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전세권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자체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선 변제권을 대비 확정일자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8,500에 대해서. 그래서 8,500을 여기다가 써놨고요. 확정일자가 없다 하더라도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8,500만원을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날짜는 2000년 12월 13일입니다. 2012월 13일이고, 여기 써있네요. 2012월 13일이고, 그 다음에 2차에 증액을 했습니다. 1,5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연도는 2002년도고요.
그 다음에 3차에 1억 3,500, 4차에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을 계속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 사이에 있습니다. 1차, 2차 사이에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액에서 증액한 금액이 확정일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 기준을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1차에 전세권이 8,500만 원의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로 원래는 봐야 되는데 2000년 10월 14일 전세권이죠. 10월 전세권 말소기준으로 봐야 되지만 본인이 전세권을 가진 상태에서 본인이 증액을 했고 본인이 전입을 했고 본인이 재계약을 했다면 본인의 권리가 됩니다. 즉 본인이 증액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전세권이 본인이 증액한 금액을 해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만약에 이 2000년 10월 13일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됐다고 해서 2001년 1월 30일에 전입을 했다고 해서 이 전입하는 날짜가 대항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대항력의 기준은 본인은 본인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므로 이거는 넘어가야 됩니다. 즉 증액한 1억 3,500들은 전부 다 본인이 본인 권리를 해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가 전세권이라고 하더라도 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4차는 본인이 본인 걸 해치지 못하는 건 맞지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근저당. 2012년 10월 22일 설정된 근저당. 바로 이 사이이죠. 2012년 12월 22일 이 사이죠. 이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의 경우에는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를 하더라도 1차, 2차, 3차는 전세권 다음이니까 해치지 못하지만 4차의 경우에는 이미 근저당 이유가 되는 거죠. 근저당 이유가 되면 바로 이때부터는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렵지만 좀 정확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1차, 2차, 3차 금액은 대항력이 전부 존재하고요. 4차는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금액 1억 3,500만 원은 전액 배당을 받는지 살펴봐야 되고 이 이후에 증액한 금액 2조 500만 원은 배당을 다 받지 못해도 또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해도 낙찰자는 인수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다행히 1차, 2차, 3차의 경우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증액한 금액조차도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됩니다. 증액한 금액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를 추가적으로 계속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1차에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전세권이 우선매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의 확정일자, 3차의 확정일자 전부 다 배당에 참여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순위 뭐예요? 근저당이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그 다음 배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4차는 배당을 받든 말든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 3,500까지 전부 대항력이 있고 6,840 합치면 뭐 한 약 2억 좀 넘어가네요. 2억 정도 이상의 낙찰이 된다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하는 사항이 없게 됩니다. 이처럼 정확히 이 대항력이 있고 없고의 금액을 정확히 구별을 할 때 말소기준 권리를 이렇게 전세권이 돌아버리면 말소기준 권리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맞지만 이후에 증액한 금액은 대항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세권자와 만약에 이때 다른 날짜에 들어온 세입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고 같은 사람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런 물건에 있어서는 이런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를 2012년 근저당으로 보는 게 오히려 맞겠구나.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 밑에는 전부 소멸, 이 위에 있는 이 1, 2, 3차는 전부 이 대항력이 있고 이 밑에 있는 4차는 소멸,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심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입찰을 하려면 내가 낙찰받고 나면 인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너무 어려서 못 보겠다 그럼 뭐 할 수 없죠. 다른 물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